저 한자로 사는 모습이라는 뜻이잖아요. 한자로. 개미뿐 아니라 뭐 꿀벌도 그렇고 뭐 정말 하찮은 존재지만 잘 들여다보면 그 속에 인간이 보여요. 우리 철학에서 얘기하는 자연주의적 오류를 아슬아슬하게 늘 범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자연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반드시 인간계에도 그런 일이 벌어져야만 한다라는 당위성이라는 건 철학적으로 절대로 보장받을 수 없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자연계를 관찰하다 보면 그 속에 인간계의 모습이 자꾸 보이는데 그걸 외면할 수가 없어요. 이화에 대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최대천 교수입니다. 최대천의 곤충사회라는 책을 냈습니다. 반갑습니다. 가장 최근에 검색한 거는 쑥스럽지만 최대천의 곤충사회였습니다. 이 책은 지난 한 10여 년 동안 제가 강연한 걸 녹취해서 그걸 바탕으로 주로 책을 만들었어요. 제가 우리말로 쓴 첫 책이 개미제국의 발견이란 책인데요. 그 책이 제법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우리나라 독자들이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개미라는 소설에 열광했잖아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그 책에 열광했을까? 어쩌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마음속에 우리 스스로의 어떤 민족성을 정의 내릴 때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덕목이 근면함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저 헌법에도 돼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지닌다, 이렇게 아주 딱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일 안 하면 나쁜 놈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개미를 들여다보다 보면 정말 이렇게 공감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개미뿐 아니라 꿀벌도 그렇고 뭐 별의별 곤충들이 사실은 이렇게 정말 하찮은 존재지만 잘 들여다보면 그 속에 인간이 보여요. 개미 얘기나 하지 왜 인간 얘기하냐고 불평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 분야를 이제 굳이 얘기하라 그러면 저는 사회생물학이라는 분야를 하는 사람인데요. 사회생물학이라는 분야는 사회를 구성하고 살고 있는 동물, 그 동물이 어떤 동물이든 그 동물의 사회가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 그래서 지금 어떤 구조를 갖게 됐는지 이걸 연구하는 학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중에 많은 사람들이 개미를 연구하고 꿀벌도 연구하고 뭐 이러겠지만, 인간도 굉장히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인간 사회도 저한테는 너무나 정당한 관찰 대상, 연구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인간에 대한 연구도 늘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제목을 지금 우리가 곤충사회 이렇게 붙이긴 했지만 곤충을 연구하는 데서 출발해서 지금은 뭐 돌고래까지 연구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다양한 동물 사회를 제가 그동안 쭉 들여다보면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는 곤충 얘기만 나온 건 아니고요. 굉장히 다양한 동물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뭔가 배울 만한 지혜 되게 많이 들어있죠. 네, 제가 지금도 자타가 공인하는 민벌레 세계 제1의 권위자입니다. 요즘은 어쩌다가 뉴스에 강남에서 흰개미가 나타났다 이렇게 난리 법석을 떠시는데, 흰개미는 흰색 개미가 아니라 오히려 바퀴벌레와 가까운 곤충이에요. 굉장히 고도로 조직화된 사회를 구성하고 사는, 개미학의 최고의 그 대가가 에드워드 윌슨 교수님이 계신데, 그 연구실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개미 연구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제가 개미 안 한다 그러니까 너무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결국은 선생님이 허락을 하셨는데, 제가 이 책에 썼지만 재밌는 건 뭐냐, 윌슨 교수님의 허락을 받는 순간 제가 세계 1인자가 됐다는 겁니다.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1인자가 그냥 되는 거죠. 남들이 뭐라 그러든 난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줄을 섰는데 내 앞에 4사람밖에 없어. 그럴 때 대부분의 우리 사회에서 어른들은 뭐라 그러냐면, 야, 너 그런 거 하다가 밥이나 먹겠냐? 인기도 없는 데 가서 왜 시간 낭비하고 있느냐? 저는 반대일 수 있다. 지금 이 순간 잘 나가는 분야가 20년 후에도 제일 잘 나가는 분야로 남아있을 거다. 제 목숨 걸고 내기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거다. 세월이 변했어요. 저 같은 사람이 하는 일이 필요한 세상이 돼버린 거죠. 제가 주로 저장하는 거는 읽을거리입니다. 옛날에는 독서를 한다, 책을 읽는다 그러면 낭만이라는 게 있잖아요. 책을 한 권 탁 붙들고 첫 장부터 이렇게 읽으면서, 저는 지난 한 10여 년 동안 그렇게 책을 읽어본 경우는 진짜 손을 꼽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제 나름대로 표현을 한번 해봤는데, 공격적 책 읽기라고 표현을 해봤어요. 책으로 쳐들어갑니다. 내가 필요한 정보를 캐내기 위해서 책으로 쳐들어가서, 그런 읽기가 필요에 의해서 제가 늘 하는데 섭섭해요. 재미가 없어요. 그거는 사실은 좀 더 큰 맥락 속에서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 거 굉장히 소중한 경험인데, 그런 경험을 자주 못해요. 제가 책 읽는 속도가 좀 너무 느리거든요. 눈으로 읽는 걸 못 배웠어요. 그래서 저는 소리 내서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소리가 안 나더라도 입으로 읽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되게 빠른데 나중에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이 양반이 읽었나 싶을 정도로 기억을 못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는 기억을 잘해요. 그러니까 느리게 읽는 대신 읽어야 되는 부분, 그리고 꼭 기억해야 되는 부분을 좀 덜 놓치는 편이죠. 저 한자로 사는 모습이라는 뜻이잖아요. 한자로 동물들, 식물들이 사는 모습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학문이에요. 재밌을 수밖에 없죠. 근데 최근에 이게 계속 재밌으면 참 좋은데, 이게 이제 지나치는 환경 파괴 때문에 생태학자로서 해야 되는 일 중에 상당히 큰 부분이 우리 인류의 미래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분야에 또 끌려 들어가게 된 거잖아요. 기후변화라든가 생물다양성의 감소라든가, 그거는 시대적인 어떤 소명이기 때문에,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구나 싶어서 요즘은 뭐 제 삶의 상당히 큰 부분이 결국은 그런 분야에서 뭐 경고성 발언을 한다든가, 또 새로운 길을 찾아 나간다든가, 이런 일을 하게 됐죠. 그냥 재밌으라고 선택을 한 건데 중심에 이제 와 서 있게 되는 그런 결과가 빚어진 게 아닌가. 그래서 참 인생은 얄궂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에서도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만, 자칫 우리 철학에서 얘기하는 자연주의적 오류를 아슬아슬하게 늘 범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자연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반드시 인간계에도 그런 일이 벌어져야만 한다라는 당위성이라는 건 철학적으로 절대로 보장받을 수 없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자연계를 관찰하다 보면 그 속에 인간계의 모습이 자꾸 보이는데 그걸 외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왜 우리 인간은 이렇지 않을까요? 그런 거를 끊임없이 제가 문제 제기를 하면서 삽니다. 이 책도 그런 관점에서 보면 뭐 평소에 생각 안 해보셨던 그런 관점, 그런 각도를 제가 많이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마 흥미로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여러분을 또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